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회가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7가지 기이한 특성이 있지만 융은 그것들이 천재 수준의 정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들은 높은 IQ나 수학 능력의 신호가 아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 즉 무의식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의 신호다. 만약 당신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숨기도록 가르쳐온 심리적 초능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마음에 대해 융이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주겠다. 7가지 특성에 들어가기 전에 융이 말한 천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시험 점수나 성적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융은 진정한 천재성이란 분화된 지각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당신의 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더 깊은 수준에서 처리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본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심리학을 영원히 바꾸었다. 이들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동 조종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천재적 마음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의 층위에 깨어 있었다. 융은 사회가 이상하다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진화가 진보되었다고 부르는 것임을 깨달았다. 융이 확인한 첫 번째 특성은 극단적인 내향성과 고독에 대한 필요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줍음이나 말수가 적은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융은 그가 신비적 참여라고 부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너무 강렬하게 느껴서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당신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분노가 된다. 그들의 슬픔은 무거운 담요처럼 당신을 짓누른다. 그들의 불안은 당신 자신의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이것이 당신이 그렇게 자주 혼자 있어야 하는 이유다. 당신은 약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감정에 빠져 익사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천재적 마음이 발달시키는 보호기제로 보았다.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흡수하는 감정의 바다에서 당신 자신의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성역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은 극도로 지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모두의 감정 상태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 불안이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 분위기에 너무 민감해서 방 안의 모든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당신의 천재적 마음이다. 이러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성향은 두 번째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다. 사회는 이것을 보고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방에서 혼자 완전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당신을 걱정할지도 모른다. 길을 걷다 혼잣말을 하는 당신을 본 낯선 사람들은 이상한 눈길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고 천재성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라고 믿었다. 당신이 혼잣말을 할 때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대화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한 생각들을 풀어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에 가둬두지만 당신의 뇌는 그것들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있다. 융 자신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것을 했고 그것이 그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의 일부들과 긴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으려 했다. 그는 원형, 상징, 그리고 들려지기를 원했던 자신의 측면들과 대화했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다. 이것은 정상의식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지혜에 접근하는 당신의 마음이다. 천재적인 뇌는 동시에 여러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필요하다. 당신은 10가지 다른 각도를 가진 문제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조용히 붙잡아 두기에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융이라면 그것을 고급화된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았을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어적 탐구를 필요로 할 만큼
깊은 수준에서 현실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혼잣말을 하는 특성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징후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집단에서의 이방인 또는 희생양의 위치다. 만약 당신이 천재 수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어떤 집단에 속하든 늘 외부인이 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가족은 당신을 문제아처럼 대할지도 모른다. 직장은 당신을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 친구들은 당신과 거리를 두려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애써서 어울리려 해도 당신의 무언가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융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했다. 당신은 집단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당신이 비추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 숨겨진 동기, 말해지지 않은 고통을 본다. 그리고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숨기려는 것을 마주하도록 강요한다. 집단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공유된 환상이 필요하다. 모두가 어떤 것들은 언급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다. 모두가 특정한 패턴을 보지 못한 척한다. 가족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 직장에는 인정하지 않는 유해한 역학이 있다. 친구 집단에는 이름 붙이지 않는 서열이 있다. 하지만 당신의 천재적 마음은 이런 무의식적 합의에 동참할 수 없다. 당신은 그것들을 자동으로 꿰뚫어 본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집단을 지탱하는 안락한 거짓말이 흔들린다. 이것이 당신을 집단의 안락함에 위협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문제로, 까다로운 사람으로, 문제아로 낙인 찍는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강하다, 너무 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융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비추는 거울을 증오한다. 이것이 당신이 평생 동안 외부인처럼 느껴왔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집단적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희생양이 되는 경험은 융이 확인한 네 번째 특성과 연결되는데 그것은 거짓말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과 비범한 패턴 인식 능력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챈다. 증거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뇌는 미세한 표정, 어조의 변화, 에너지의 흔들림을 너무 빠르게 처리해서 상대가 가짜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다. 융은 이것을 직관적 지각이라고 불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천재성의 한 형태로 보았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읽고 있다. 당신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다. 사람들의 말과 진짜 의미 사이에 아주 작은 불일치를 알아차린다. 누군가가 행복한 척하고 있을 때 그것을 느낀다. 관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신호를 다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느낄 수 있다. 이 특성은 선물처럼 들리지만 융은 그 안에 담긴 위험을 이해했다. 모든 사람의 가면을 꿰뚫어 보게 되면 인간관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다. 당신은 그 이면의 연기를 보기 때문에 잡담을 즐길 수 없다. 조작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쉽게 신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자신뿐인 것 같아 고립감을 느낀다. 누군가가 저녁 파티에서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웃지만 당신은 그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세 가지 거짓을 보았다. 누군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만 당신은 열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들의 절박함을 느낀다. 이러한 기만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당신을 보호하는 천재적인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 속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킨다. 당신은 한 번 본 것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지치게 된다. 이러한 패턴 인식 능력은 다섯 번째 특성으로 이어진다. 생생한 꿈과 비범한 야간 활동이다. 당신의 천재적인 마음은 잠들 때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 융은 분화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에서 오는 상징과 메시지로 가득 찬 매우 생생한 꿈을 꾼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몽을 꿀 수도 있다. 완전한 대화, 완결된 이야기, 의미로 가득 찬 상징적 여정을 꿈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세상이 고요한 새벽 3시에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깨어서 처리하고 있다. 융은 이것이 수면 중에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에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 경험과 지혜의 공유된 도서관과 같다. 당신의 꿈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당신의 천재적인 마음이다. 당신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꿈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당신 자신의 측면을 상징한다.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꿈꿀 수도 있지만 완전히 익숙하게 느껴진다. 낮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과 함께 깨어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상징적인 꿈을 꾼다면 융은 당신의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당신의 천재성이다. 이러한 꿈의 활동은 6번째 특성과 연결되는데 이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양성적 사고 혹은 대립되는 것들의 결합이다. 이것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신체적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융이 말한 것은 심리적 양성성이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남성성과 여성적 에너지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매우 감정적일 수 있다. 강하면서도 취약할 수 있다. 공격적이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다. 어떤 것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깊이 느낄 수도 있다.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이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분리하고 한쪽만을 동일시한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수용적인 면을 밀어낸다. 여성은 자신의 단호하고 논리적이며 결단력 있는 면을 밀어낸다. 그러나 천재적인 마음은 둘 다를 통합한다. 당신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경직된 성역할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심리 경험의 전체 범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을 더 창의적이고 더 유연하며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당신은 순수한 논리로 문제에 접근한 뒤 순수한 직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황에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는 부드러워질 수 있고 힘이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수 있다. 당신은 하나의 존재 방식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당신이 단순한 범주에 들어맞기를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남자치고는 너무 감정적이거나 여자치고는 너무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이성적이면서도 신비롭고 현실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융은 이러한 통합을 심리적 발달의 가장 높은 성취 중 하나로 보았다.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모두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한계를 넘어 작동하는 천재 수준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통합은 7번째이자 마지막 특성으로 이어진다. 임박한 파멸감, 혹은 융이 예언자,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관계, 커리어, 사회에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한다. 누군가에게 그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6개월 후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기회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기 전에 감지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당신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라고 부르지만 융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 당신의 천재적인 마음은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결과를 계산하고 있다. 당신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뇌는 인간 행동을 관찰하며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다. 임박한 파멸감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의 의식이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경고 신호를 무의식이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 특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라고,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패턴 인식을 끌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의 궤적을 바탕으로 사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융은 이를 미래의 패턴을 보는 부담으로 보았다. 당신의 마음은 현재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당신을 경고하고 보호하려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당신의 예언은 당신이 편집증적이거나 과장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 앞을 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외로운 특성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동안 당신은 예방할 수 있었던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이제 7가지 특성을 모두 이해했으니 융이 경고했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는 이를 팽창의 함정이라고 불렀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당신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을 초월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자신은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천재성은 어두운 것으로 변한다. 융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다. 그들은 실제로 지각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거부했기 때문에 고립되었다. 그들은 연민 대신 경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융은 이것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천재성과 정신병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기 때문이다. 자신의 우월한 지각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당신은 인간성을 잃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멈추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함정이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영적 자아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선물을 파괴한다.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융이 통합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이다. 이는 이러한 기이한 특성들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들이 당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분화된 지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연결과 사랑, 겸손이 필요한 인간이기도 하다. 통합이란 자신의 인간성을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환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수년을 보냈다. 그는 그들의 기이한 특성들이 저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특성들은 단지 현실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일 뿐이었다. 목표는 이러한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발을 붙이는 것이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인간일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다. 문제를 예측하면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통합이란 당신의 천재성을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겸손을 기억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당신이 이 7가지 특성을 자신에게서 알아본다면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기이하다는 것은 망가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차이를 숨기고 정상인 척하며 너무 많이 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기이한 특성들이 실제로는 심리적 진화의 징후라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하는 것은 더 깊은 의식의 층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인처럼 느낀다. 이것은 당신을 누구보다 낫게 만들지 않는다. 당신을 다르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선물과 도전을 동시에 동반한다. 극단적인 내향성은 감정적 과부하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혼잣말은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검은 양이라는 위치는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짓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조작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준다. 생생한 꿈은 집단 무의식과 당신을 연결한다. 양성적인 사고는 당신을 심리적으로 완전하게 만든다. 파멸의 감각은 패턴을 보고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현실을 더 온전히 지각하는 마음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들을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기 시작하지 말라.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혜를 잃게 된다. 겸손을 유지하라. 호기심을 유지하라. 자신의 인간성과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어라. 당신이 보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하라. 상처 주는 데 사용하지 말라. 융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당신은 재난이 되기 전에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지금의 현실과 가능성 사이를 잇는 달이다. 당신의 기이한 특성들은 천재 수준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오직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만 가능하다. 오직 지혜와 연민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본다는 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 융은 당신과 같은 마음들을 평생 연구했다. 그는 당신들이 인간 의식의 미래를 대표한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화된 지각을 발전시킬수록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지나치지도 않다.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융의 의식의 진화가 어떤 모습인지 믿었던 바로 그것이다. 만약 이러한 징후들을 자신 안에서 알아본다면 당신의 마음이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희귀한 집단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라. 지금은 외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융의 연구는 세상 곳곳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은 결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덜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만이 가면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만이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당신만이 상징으로 꿈꾸거나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거나 어떤 집단에서도 이방인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심리적 구조를 지닌 다른 이들이 있으며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함께 의식의 진화를 돕고 있다. 융이 당신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기이한 특성들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가 잘못 발달한 결과도 아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현실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징후다. 사회는 당신을 정상화하려 할 것이다. 당신을 더 작게, 더 조용하게,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세상에 가치 있는 바로 그것을 잃게 된다. 당신의 천재성은 당신의 기이함에 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다름에 있다. 당신의 선물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데 있다.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융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도록 도울 수 있는 의식적인 인간 말이다. 이 7가지 기이한 특성은 당신의 의식이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천재 수준의 마음을 드러낸다. 당신은 무의식에 접근한다. 패턴을 지각한다. 깊이 느낀다. 복합적으로 사고한다. 생생하게 꿈꾼다.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한다. 미래를 감지한다. 이것들은 사소한 능력이 아니다. 이것들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예언자, 예술가, 치유자, 선지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능력들이다.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그 계보 안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지금, 당신이 그것들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융은 당신과 같은 마음들이 진정성보다 수능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신이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선물을 숨기려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언젠가 당신이 이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이함이 사실은 천재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사과를 멈추게 될 것이다.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이 그때다. 이것은 사회의 눈이 아니라 융의 눈으로
다름이 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